적겠습니다. 이제 98페이지에 신고 대상 공작물, 이것도 저번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사항이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중요한사항이죠. 자, 우리 공작물 하면요, 사람들이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의미가 뭐냐면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규모가 좀 작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뭐 펜서 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크네요. 좀 크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영향 주니까 위험도 발생할 수 있고 기타 영향이죠. 이럴 때는 이제 미리 사전입니다. 축조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한다랍니다. 건축법은요, 대부분 다 관할시군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고하는데 그 신고 대상이 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 사전 신고를 하고 나서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축조가 되는 그 공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공작물에서 또 중요한 사항이죠. 잘 보시면 일정 규모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 일정 규모를 넘어간다, 초과할 때부터 신고합니다. 뭐냐면 자, 2m까지의 옹벽과 담장은 신고 안 하거든요. 3m부터 신고합니다. 4m까지의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들, 이것들 신고 안 하거든요. 4m 초과하는 5m부터 신고합니다. 5m까지 높이의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 전지판, 이거 신고 안 하거든요. 5m를 초과할 때부터 신고한다. 또 6m 넘는 각종 어떤 철탑들, 굴뚝들, 이거 신고 안 하거든요. 7m부터 신고합니다. 8m 넘어가는 고가주죠. 8m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9m부터 신고한다. 그래서 각기 넘어가는 이것들 신고하네요. 그래서 저번 시험에 답이 뭐냐면 요 첨탑 해가지고 무슨 5m 신고한다, 맞다, 이런 부분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요, 2, 4, 5, 6, 8 옹담, 광장기첨, 태, 철뚝, 고 해서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 4, 5, 6, 8 옹담, 광장기태, 자, 태, 광장기첨, 태, 철뚝, 고 이렇게 해서 외우십시오. 그런데 저기 한 개 보시면 다 넘는인데 어떤 한 개는 8m까지 이하는 다 신고하네요. 8m 신고하고 7m, 6m, 5m 다 신고합니다.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 시설물입니다. 외벽이 없네요. 여러분들 건물에 가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이 안 보이게 벽으로 막혀져 있지만 좀 지은 연식이 좀 되는 건물들은요, 옆에나 또 뒤편에 보시면요, 이 철골 형태로 되어가지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식의 주차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들 8m까지는요, 전부 다 신고합니다. 공작물 신고합니다. 8m 넘어가도 더 위험하겠죠? 그것들은요, 주차장법에서 따로 기계주차장 따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부 다 위험하다, 전부 다 신고받는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 4, 5, 6, 8 옹당, 광장기, 첨태, 철뚝고, 주 이렇게 해서 저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체크하시고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제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 이 대지라는 표현은요, 크게 건축법에서 세 파트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대지에 관한 범위, 대지의 적용 범위, 또 뒤에 가시면 대지 면적이 나올 것이고, 또 저 뒤에 가시면 대지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지에 적용되는 법의 적용 범위를 말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안 배우지만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법령이 좀 길죠. 그냥 공간정보법이다. 과거에 보시면 지적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인데 여기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보이죠? 각 필지라는 것은요, 한 개의 번지 말이에요. 한 개의 번지. 여러분들 번지 보시면 뭐 14번지, 15번지, 18번지, 18-1번지 번지가 있는데 땅이 작고 크고 이렇게 많이 좀 아주 그렇게 쭉 산만하게 쭉 되어 있죠. 그 필지, 요 번지가 한 번지 필지가 땅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요 필지 단위로 하나의 대지로 본다라고 합니다. 1필지 1대지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땅이 2개, 3개 붙어 있습니다. 땅 주인이 같다라고 해도 이 필지 3개인 상태에서 내가 무시하고 있는 큰 건물 짓겠다, 요거 안 된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큰 땅이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집을 지어서 넓은 초지로 활용하던 요 건물 주인이 땅이 넓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펜션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펜션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위치 종류는 맞지만 한 필지 안에서 이쪽은 주택이고 이쪽은 펜션이다. 그 내용이 틀리죠. 틀리니까 이를테면
땅을 쪼개야 돼. 그래서 아까 이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필지가 나눠져 있으면 한 필지로 이것을 가운데로 합하면 되거든요. 필지 합병이라고 해서 신청해가지고 땅을 합병을 하면 돼. 합병을 딱 해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어서 건축물 짓는 것은 문제 없고, 요 같은 경우는요, 14번지야. 그럼 14-1번지라고 분필해서 여기에 펜션 건물 지으면 됩니다. 그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상태가 원칙, 합필하거나 분필해서 거기에 맞게 건축하라.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밑에 옆에 보시면 예외가 뜨네요. 두 필지 이상이 아직 한 개 필지가 안 되어도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하나의 대지로 활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한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아직까지 분필이 안 되어도 하나의 대지로 보아서 다른 용도의 건물을 또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이도, 단지, 협, 도농, 상계나 등의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는요 시험에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원래 원칙은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어떠할 때 두 필지에 걸쳐서 1대지로 할 수 있다. 또 어떠할 때는요 한 필지 안에 일부를 1대지로 할 수 있다란 말 뜨면요 무조건 맞다 하시고, 할 수 없다 뜨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떠한 경우에 두 필지에 걸쳐서 1대지로 할 수 있다, 맞다. 어떠할 때는요 또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1대지로 할 수 있다면 맞다 하시면 돼요. 맞다. 안 된다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99페이지입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뜹니다. 적용 대상 행위. 대상 앞에서는요, 적용 대상 범위에서 적용 대상 물건, 건축물, 공작물, 대지였고, 지금은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범위에서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적용 대상 사람들의 행위하면 건축 행위 있고, 대수선 행위가 있고, 용도 변경 행위가 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라고 하는 세 가지 행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참 시험에 잘 뜨는 상이고 중요한 상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일단 건축 행위란 말이죠. 건축 행위, 대수선과 용도 변경인데, 그러면 건축 행위란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등장을 합니다. 건축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5개 있죠. 신축이 있고, 청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이축이 아니고 이것은 이전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신정, 개재리에서 5가지의 건축 관련 행위가, 건축 행위가 있습니다. 자, 다 축인데 이전은 축이 아니고 이전이다. 이축이 아니고 이전입니다. 왜? 이축이라는 것은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축권이라 부르는데 따로 먼저 생긴 법에서 그 용어를 쓰니까 이 건축법에서는요 이축이라는 쓰고 이전 이렇게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 행위에서 기타,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오른편의 대수선, 밑에 용도 변경을 보시면요. 전부 다 이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어. 그런데 건물이 없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요 신축입니다. 신축은요, 대지는 대지인데 그 대지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 건물이 없는 대지를 가지고 흔히들 나대지라고 부르죠. 나대지. 비어있는 대지, 바로 건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입니다. 이 없는 대지에서 새롭게 지붕 있는 것을 축조하면요 전부 다 신축이 됩니다. 이 목적에 맞게, 대지 목적에 맞게 주된 용도의 건축물 짓는 것도 물론 신축이지만, 주된 용도의 무슨 큰 어떤 연수원 등을 짓기 전에 먼저 관리사무실 짓는다 등의 부속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빈 땅에 부속 건물을 먼저 지어도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3번 보시면요, 부속 건물을 먼저 축조할 때도 신축으로 보는데, 이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용도의 건축물 축조하는 거, 이것은 정축이 아니고 신축이다. 신축이답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데, 밑에 정축이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각종 면적과 층수와 높이를 늘리면 이것은 정축이라죠. 그래서 여기 신축의 3번하고 정축의 1번을 좀 비교해 보시는데, 이 빈 땅에 건물 지을 때 부속 건물을 먼저 지어도 신축이지만 그 이후에 주된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다. 그런데 주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각종 규모가 커지면 그건 정축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축에서 2번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개축과 재축할 때 나오는데,
개축하면 철거, 즉 해체해서 지금 해체란 말로 통일되었습니다. 또 재축하면 멸실, 재해로 멸실되어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같은 평수, 같은 연면적 규모까지 이하이면 개축과 재축입니다. 같은 규모 이하,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개축이고, 밑에 보시면 또 이것이 재축이다라고 합니다. 멸실되어서 해체되어서 해체, 개축, 멸실, 재축인데, 그런데 신축에서 2번을 보시면요, 해체나 멸실되어진 대지에서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축조하네요. 더 크게 축조하면 이것은 정축이 아니고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해체 또는 멸실되어서 더 크게 지으면 그것은 신축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험에 잘 뜨는 어떤 지문이죠.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또 2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정축을 딱 봅니다. 정축을 딱 보니까 기존 건물의 각종 무엇을 늘리면 다 증가시키면 다 이것이 정축인데, 그런데 우리가 면적 보시면요, 건축 면적이 나오고 연면적이 나오네요. 면적할 때 또 두 개 더 있거든요. 대지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빠져 있네요. 건물이 있는데 옆에 땅을 좀 더 사가지고 이 건물 대지만 넓혔다, 이런 것은요 정축이 아닙니다. 자, 또 이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 나오는데 바닥이 더 커지면요, 바닥을 다 합한 것이 연면적이거든요. 연면적도 자동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있죠. 추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부속 건물을 축조하면 이것은 정축이다 보이죠. 부속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이었지만 위에 신축에서 한번 있는 것처럼 주된 건물 지으면 신축이지만 반대로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을 지으면 이것은 정축이다. 반대 개념들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축되면은요, 해체, 철거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해요. 철거합니다. 철거할 때 전부를 다 대부분 다 몽땅 철거하겠지만 일부 철거하는 경우도 전부 철거로 보는 규모가 있네요. 뭐냐니까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보이네요. 내기, 보털,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요 중에서 셋 이상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에 만약에 무슨 기둥을 4개,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력벽 20제곱미터, 기둥 3개, 보 2개, 이렇게 세 가지 묶음입니다. 요 묶음 이상으로 철거를 하면, 해체를 하면 전부 철거와 같이 본다란 말입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거, 해체하고 나서 다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동일한 연면적, 요 규모 이거나 그 이하로 지으면은 이것이 바로 개축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을 때 더 크게 지어요. 더 크게 짓는 경우가 있다. 더 크게. 밑에 보시면 위에 신축의 2번이죠. 해체하고 더 커지면은 이것은 신축이 된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축하면요, 재해로 멸실되어진 것이 이제 종전에 있던 규모 이하일 때가 이것이 이제 재축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커지면 이것도 신축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또 배우시는데 이 오른편에 대수선하거나 또 재축할 때는 말입니다, 법의 제한을 많이 완화해 줍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어떤 옛날 모텔을 건축을 했습니다. 옛날에 모텔이 있습니다. 이 모텔 건축할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텔을 축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막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 모텔 쓰고 있는 것은 계속 모텔 장사할 수 있지만요, 모텔의 정축이나 신축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좋다, 우리가 재축이라는 것은요, 재축이나 또 대수술할 때는 말입니다, 재축을 멸실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내가 모텔을 짓는다, 또 모텔 내부에 대수술한다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의 편법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철거해서 다시 새롭게 딱 짓는 같은 평수의 모텔이지만 이것을 재축을 빙자할 수 있어. 이걸 막고자 보시면은요, 또 보시면 또 재축할 때 보시면 이 같은 100평인데 A동, B동에서 50평 또는 1층 100평인데 이것을 3층으로 30평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편법을 또 막아야 돼. 그래서 재축으로 허용이 되려면 같은 평수 이하는 물론이고 연면적의 동전 합계뿐 아니고 건물 1동, 2동 동수나 층수, 높이까지도 종전과 같은 사이즈 이하일 때만 이것이 재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건물을 옮깁니다. 옮긴다, 이전이다라죠, 이전. 자, 옮길 때 보시면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겨야 돼요. 딴 대지에 건물 들고 와서 갖다 놓으면 그쪽 대지에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 안에서 살짝 위치를 옮기는데 앞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주요 구조부 있죠? 그 뒤에 나오지만 내집 아버지 주에서 내력벽 바닥 지붕 털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6가지 주요 구조부를 손대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살짝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옮긴다, 이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소선과 용도 변경 부분들은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